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에 마음을 쓰죠. 그런데 혹시 정말 애쓰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이거 참 헛수고였구나 싶은 순간들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어쩌면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가장 부질없이 소모시키는 10가지 마음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법륜스님이 자주 지적하는 우리를 좀 불필요한 괴로움으로 이끄는 생각과 행동 패턴들, 이걸 중심으로 풀어가 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이나 공허함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오늘 이야기할 이 패턴들과 딱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건 목록 이런 걸 나열하기보다는 이 10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뭔지 이걸 함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랄까 내 마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걸 기대하거나 붙잡으려 할 때 생기는 마찰음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마찰음. 그 표현 흥미없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마찰음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다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 정말 그렇죠. 옷차림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결정할 때조차 남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이 필터를 꼭 거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가요? 네. 다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무대에 나를 딱 세우는 순간 내 삶의 연출관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음흠. 중요한 건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주체적인 질문, 이걸 던지는 겁니다. 남이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요.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어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 시선을 외부가 아니라 과거로 돌리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두 번째 항목인데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지금쯤 이런 거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마음이 딱 묶여 있는 경우죠. 마치 뭐랄까 고장난 재생 버튼처럼요. 네, 맞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건 당연히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후회 속에 잠겨서 현재를 놓치는 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죠.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어떤 후회를 한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좀 직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을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과 후회는 현재의 나를 계속 갉아먹는 습관일 뿐이죠.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과거의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어려운 게 현재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항목이 나 자신조차 바꾸기 어려운데 남을 바꿔보겠다고 애쓰는 것. 이건 정말 많은 관계 갈등의 핵심 아닌가요? 자녀든 친구든 저 사람의 저런 점만 좀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누구나 해봤을 법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자신한테도 쉽지 않은 그 변화를 타인에게 기대하고 요구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좌절감, 갈등, 이건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되는 거죠. 에너지를 정말 엉뚱한 곳에 쏟고 있는 셈입니다. 관계 문제의 해결책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과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리고 나의 반응을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거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게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바로 다 큰 자식을 여전히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막 부모 뜻대로 이끌려는 모습.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이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요. 건강한 독립을 방해하고
결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죠.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거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립된 인격체죠. 네. 적절한 시기에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놓아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기제가 있죠. 5번째, 세상에 하나뿐인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는 시대에는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나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을까? 이런 비교의 늪에 빠지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죠?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요. 각자 고유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이라는 잣대에 자신을 끊임없이 재단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가 만들어내는 착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착시요? 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15초에 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은 빠른 걸까요? 느린 걸까요? 글쎄요. 17초에 뛰는 사람 옆에 서면 빨라 보이죠. 하지만 13초에 뛰는 사람 옆에서는 느려 보입니다. 아하. 즉 15초라는 기록 자체는 객관적인 속성일 뿐이고 빠르다 또는 느리다는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 100m 달리기 비유가 정말 명쾌하네요. 결국 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각 분야의 거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점이에요. 네. 외모는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과 재산은 최고 부자와 능력은 1등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하고 자책하게 되죠. 이건 실제 능력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기준점을 설정한 과도한 욕심 혹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아이는 깊은 열등감과 자기 불신을 내면화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중요한 건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장미는 장미답게 피어나듯이 나는 나답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과의 비교뿐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우리를 힘들게 하죠. 6번째 항목이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사랑이, 친구와의 우정이, 심지어 직장 동료와의 관계까지도 변치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유독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영원성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나 끝을 맞이했을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변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집착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관계의 깊이나 형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 순간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되 인연의 흐름이 다했을 때는 미련 없이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게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할 때도 큰 괴로움을 낳는 것 같아요. 7번째가 아주 높은 이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나를 끊임없이 자책하는 겁니다. 내 꿈은 저기에 있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밖에 못 왔지? 하면서 스스로를 들들 볶는 거죠. 이상을 갖는 것 자체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자신의 현재 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목표일 때 문제가 돼요. 네. 아까 들었던 100m 달리기 예처럼 현실적으로 15초가 한계인 사람이 10초 안에 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건 이건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설정된 목표 자체가 욕심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욕심. 네. 이상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로 삼는 건 좋은데 그것을 현실의 나를 재단하고 괴롭히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걸음을 내딛는 대신 때로는 이미 지나간 인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8번째 항목인데요. 스쳐 지나갈 인연에 너무 연연하며 괴로워하는 것. 잠깐 알았던 사람, 잠시 좋은 감정을 나눴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연락이 없을까? 하면서 혼자 계속 곱씹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요. 모든 만남이 깊은 우정이나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인연은 우리 삶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아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손님 같은 인연. 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좀 얕은 인연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를 걸어요. 그러다 관계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실망하고 상처받으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인연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 만남을 즐기고 감사히 여기되 떠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마음의 유연함이 필요해요. 모든 인연에 같은 무게를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내 마음과 내 삶을 챙기는 것만도 벅찬데 에너지를 정말 엉뚱한 데 쏟는 경우가 또 있어요. 9번째, 내 인생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까지 걱정하며 간섭하는 것. 이건 좀 뜨끔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유독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면서 잔소리하거나 조언을 넘어서 간섭하려는 경향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걱정하는 데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런 행동은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작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의 삶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간섭보다는 먼저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가꾸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항목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내일 발표 망치면 어쩌지?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미래의 부정적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현재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습관이죠. 현재의 삶을 좀먹는 행위예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막상 닥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죠. 네. 설령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리 하는 걱정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현재를 즐기고 온전히 살아갈 에너지만 빼앗아갈 뿐이에요. 걱정은 미래의 슬픔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헛되고 부질없는 생각과 감정에 쏟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남을 내 뜻대로 바꾸려 애쓰고 다 큰 자식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관계가 영원할 거라 믿고 싶어 하고 비현실적인 이상에 좌절하고 스쳐가는 인연에 매달리고 내 삶 대신 남의 삶에 간섭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와, 정말 버려야 할 마음의 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 10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고 마음이 과거나 미래 혹은 타인이나 외부 조건으로 끊임없이 달아나는 상태라는 것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사람들이 변해주기를, 관계가 영원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네. 이 헛된 기대와 집착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불필요한 마음의 무게에서 벗어나 삶의 가벼움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어떤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외에도 혹시 당신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이런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 하고 문득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당신만의 부질없는 것은 무엇일지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질문 끝에 당신만의 평온을 찾는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